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해볼 작업은 교차 분석이라는 방법입니다. 교차 분석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죠. 아마 빈도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 음,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텐데, 빈도 분석은 특정 변수의 빈도와 퍼센테이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별에 따라서 성별의 비율 분포에 따라서 뭐 종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뭐 업종에 따라서 어떠한 뭐 인력 구성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 명목 변수와 명목 변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을 때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교차 분석이라는 방법입니다. 자, 교차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실습 데이터를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변수 중에 교차 분석이 가능한 변수를 한번 살펴보죠. 자, 성별과 종교와 주택 정도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명목 변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작업을 해본 연령대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기술 통계, 교차 분석입니다. 교차 분석. 자, 들어가시면 오른쪽과 같은 표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성별에 따라서 음, 종교와 주택, 그 다음에 연령대의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눌러주시면 네, 다음과 같은 표가 뜨게 됩니다. 자, 보시면 자, 남성과 여성이 자, 남성을 다 합치면 62명이고요. 여성을 다 합치면 188명인데 남성은 종교가 있는 사람이 25명, 없는 사람이 37명. 여성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115명, 없는 사람이 73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좀 힘들 수가 있죠. 비율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율 같은 경우에는 교차 분석 들어가셔서 셀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퍼센테이지 행이 필요하시면 행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열이 필요하신 경우에 열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열은 세로죠. 가로는 행이고 그러면 여기서 열을 한번 클릭해 보죠.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시면 이러한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퍼센테이지별로 한번 찾아보죠. 남성의 경우에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40.3%, 없는 경우는 59.7%. 자, 그럼 여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이 61.2%, 없는 사람이 38.8%. 자, 이 결과만 봤을 때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건 뭐죠? 제가 얻은 표본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종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남성은 종교가 있는 경우가 40.3%, 50% 미만이죠.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61.2%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주택 및 성별로 교차를 한번 해보죠. 자, 보시게 되면 남성은 한번 보십시다. 월세가 많네요. 49.2%가 많죠. 49.2%가 월세에 살고 있죠. 여성의 경우에는 35.7%가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주택 문제는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연령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연령대는 제가 얻은 표본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연령대가 좀 차이가 있죠. 어디서 차이가 많냐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50대가 가장 많죠. 33.9%로 가장 많고, 여성들은 50.5%로 여성은 40대가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교차 분석이라는 방법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표는 표본 내의 얘기죠. 표본 내의 얘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죠? 이 표본에서 얻은 결과치를 가지고 모집단에 확대 해석해 보는 것이 따져보면 우리의 목적이죠. 이게 모집단에 적용될 수 있는가, 통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 그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교차 분석 들어가셔서 통계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카이 제곱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누르시고 다시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보십시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표의 밑에 하나 뭐가 더 달려있죠. 자 보시면 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남성과 여성의 종교가 있고 없고의 차이.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정확한 유의 수준에서 단면, 양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양면, 양측 검증이라고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00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의 차이는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에 대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집단과 모집단에 얼마나 확대 적용 해석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겠죠. 자 그러면 0.005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거는 이제 유의 확률을 우리는 p-value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p-값, 피어슨의 카이 제곱값이 8.224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해 주실 때 피어슨의 카이 제곱값이 8.224고 p-value가 p-값이 0.05보다 작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가설을 채택합니까? 연가설을 기각하고 연구 가설을 채택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연구 가설, 연가설은 차이가 없다. 연구 가설은 차이가 있다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결과치를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은 자, 남성과 여성 성별에 따라서 종교는 차이가 있다겠죠. 연가설을 기각하고 연구 가설을 채택하는 것이니까요. 0.05니까 0.05보다는 작은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남성과 여성의 종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 그대로 또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주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봤을 때, 자, 남성이 월세가 많고 여성은 전세가 많았죠? 이게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보시면, 여기는 하나만 있죠? 예, 0.044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0.05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작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서 주택은 차이가 있다라는 또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겠죠. 연가설을 기각하고요. 다음 성별에 따른 나이 범주를 봤을 때도 보시면 0.006입니다. 이 말은 뭔 소리죠? 성별에 따라서 나이 범주, 나이대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남성은 50대가 많고 여성은 40대가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이거를 연구로 이제 한번 풀어보시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사례와 같은 건데요. 자, 보시면 카이 제곱 값을 제가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 보시면 0.13, 여기서 지금 제가 제공하고 있는 값은 0.13이라는 값은 카이 제곱 값이죠. 피어슨의 카이 제곱 값인데 여기 보면 별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p가 0.05보다 작으면 별을 하나 달아주고요. p가 0.01보다 작으면 별을 2개 달아주고 p가 0.001보다 작으면 별 3개를 달아줍니다. 제가 그걸 한번 표시를 해드리죠. 네. 별 하나는 p가 0.05보다 작을 때, 별 2개는 p가 0.0
화살표가 반대죠. 0.01보다 작을 때 별 3개는 B는 0.001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통계의 주석을 달아주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별이 안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죠. 저는 제가 이렇게 활용했던 방식을 설명을 드리자면, 자, 저는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두 개의 업종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차이를 봤는데, 자, 그럼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인구 구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차이가 났다 하더라도 다른 성별이나 학력, 직급, 고용 형태 뭐 이런 것들이 달라서 결과가 달랐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얻은 표본이 이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구분을 했을 때 나머지의 그런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라든지 조직 변수의 차이가 없는 게 저에겐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동질성 검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차이가 나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값들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얻은 표본은 어떻다? 이런 성별이나 학력, 직급, 고용 상태, 소득 수준 이런 부분에서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를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질성 검증, 특히나 이제 비연속 변수, 방금 말씀드렸던 명목 대 명목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카이 제곱값이 유의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결과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연속 변수의 동질성 검증에서 이것도 차이가 안 나는 게 좋은 겁니다. 이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차이가 나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남녀와의 그런 성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동질성 검증이라는 방식으로 풀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복지관에서 이렇게 활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요. 잠시만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느냐? 간단한 거 하나 해볼까요? 이걸 또 마찬가지로 엑셀에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가져가서 이것도 삽입을 해서 도표를 그려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주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성과 여성, 왼쪽 그래프는 남성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여성이죠.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빈도보다는 퍼센테이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럼 다시 퍼센테이지를 한번 따오도록 하죠. 네. 이런 경우는 빈도수보다는 퍼센테이지가 중요하니까 빈도는 다 지워버립니다. 다 지워버리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지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지워버리는 방법이 있죠. 빈도를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지워버리시고 20대 20대 30대 40대 50대 10대 이상 이건 다 지워버리시고요. 붙여주시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주식에서 삽입해서 막대 그래프를 세워주시면 퍼센테이지의 차이를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키워주시고 진하게 해주시고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통해서는
표를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퍼센테이지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성별에 따라서 40대는 누가 많죠? 여성이 훨씬 많은 겁니다. 일단 남성은 50대에서는 남성이 훨씬 더 많은 걸 그래프로 좀 더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표로 그냥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오히려 또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이번 시간은 교차 분석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